구독하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거는 2020 기출 화성 병점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 수학원 1학기 중간고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는 첫 번째 거 9의 제곱에 대해서 4제곱근이죠. 따라서 우리 나오시는 것은 3 나오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는 세제곱근에 대해서 세제곱이니까 그대로 나오셔서 마이너스 5. 네 번째 거는 지금 6제곱을 먼저 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16이라 나오시면 됩니다. 일단 나오시는 건 14다 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네,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서는 현재 지금 보시면 지수가 뭔가 4분의 1로 뭔가 모양이 맞춰지고 있으니 제일 마지막 것도 현재 모양을 맞춰주면 2에 대해서의 4분의 3승이니까 8에 대해서의 4분의 1승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96을 기준으로 나누기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곱하기 27 정리할 수 있고 곱하기 8에 대해서의 4분의 1승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96이라는 표현은 32라고 정리할 수 있죠. 32 곱하기 3 따라서 2의 5승 곱하기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27은 3의 3승 8은 2의 3승이니까 그것에 대해서의 전체에 대해서의 4분의 1승이라 정리가 되면 결론적으로 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3 따라서 12다 라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의 또 계산 문제죠.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이쪽도 루트를 씌울 수 있으니 우리한테는 로그에 대해서의 5의 10 마이너스 로그 5의 36 제일 마지막 건 밑변환에 의해서 로그 5에 대해서의 9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뺄셈은 나눗셈이니까 로그 5에 대해서의 우리 36분의 위에 자리 10 곱하기 90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18로 약분을 해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2에 해당되는 표현 5가 되면서 다시 한번 약분해 주시면 25 그래서 2번 나오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다 맞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주는데 자, 이 문모스의 세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되면 일단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게 3개가 나와야 되죠. 3개가 나와야 되는데 1개밖에 물어보지 않아서 틀렸고요. 0의 제곱근은 0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음수에 대해서의 홀수 제곱근이에요. 홀수 제곱근의 실수의 개수는 무조건 1개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짝수에 해당이 됩니다. 짝수 제곱근이고 짝수 제곱근은 앞에 거에 대해서 부호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기 때문에 2개다. 맞죠? 실수 A의 2 이상 정수 n에 대해서 다음에 성립하냐 라고 주는데 해당되는 부분에다가는 A가 음수에 해당이 되고 n이 이제 2인 경우 즉 그 중에서 마이너스 2 같은 걸로 둔다면 루트에 대해서의 마이너스 2에 대해서의 제곱이라는 표현과 루트의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전체 제곱이 같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왼쪽 거는 우리한테 2라고 정리가 되고요.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 2라고 정리가 되죠. 수상 음수의 제곱근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읍은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그어지면서 답은 2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호의 길이가 3파이라는 중인데 호의 길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세타로 정리할 수 있어서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 이쪽의 길이가 9에 해당이 된다는 걸 빠르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원의 둘레를 찾으라 했으니 우리는 반지름을 찾으라는 소리고 원의 중심과 접하는 지점을 이용해서 선을 하나 쭉 그어줍니다. 이때 해당되는 밑에도 접하는 선을 하나 그어주면 이게 이제 반지름 R인데 이때 해당되는 이 각도가 6분의 파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특수각에 해당이 되니 이만큼의 길이가 2R 그리고 여기는 R이니까 현재 결론적으로 R은 3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둘레를 찾아주시면 우리한테는 6파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5번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x승과 우리한테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으로 겹쳐지는 애를 찾으려 합니다. 일단 기억은 전형적으로 기본형이니까 맞다 체크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거에서는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4분의 1에 대해서의 2의 x승인데 얘랑 앞에 게 만나시면 우리한테 나오시는 것은 4분의 5에 대해서의 2의 x승이고 체크해둘 거는 상수배는 우리한테 x축 평행이동을 의미하는데 해당되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2에 대해서의 로그 2의 4분의 5 곱하기 2의 x승 그래서 2의 x 플러스 로그 2에 대해서의 4분의 5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 얘도 평행이동으로 겹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디귿에서는 여기 뒤에 있는 표현이 2에 대해서의 1-x승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럼 그때는 2로 묶어주면 2의 x승이다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그래프가 되고 이때 해당되는 이 그래프는 우리가 지수함수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2차 함수랑 좀 유사하게 생긴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시면 쌍곡함수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대칭축에 해당되는 위치는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니까 x는 제로에서 어쨌든 지수함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고 그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서는 뒤에 있는 표현이 이게 3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가 통째로 0으로 와요. 따라서 이것만 남았기 때문에 따라서 대칭 이동을 하면 충분히 겹쳐지겠죠. 그 다음에 미음은 해당되는 이 표현이 로그에 대해서 세제곱근의 2에 대해서의 x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밑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밑이 2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고 그어놓으시면서 답은 기억, 니은, 리을 즉 3개에 해당이 된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1.5와 점 3,K를 이용하는 반직선 L이 있고 S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가격을 알파라 한답니다. 참고로 K가 양수래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그림 하나를 그립니다. Y축, X축. 3,K니까 이 정도 찍어서 원점과 연결한 이런 반직선 L을 정리하시고 그때 해당되는 여기에 각도를 알파라 잡았다 이런 표현이겠죠. 이 상태에서 반직선 L가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오는 건 수직이다. 1.5를 지나는 반직선이 있는데 X축과 양의 방향의 각도를 베타라 한다라는 표현을 줍니다.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반직선은 수직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여기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쪽에도 나올 수 있죠. 수직을 해야 되니까. 자, 이런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은 코사인 알파는 양수입니다. 그럼 사인 베타가 뒤에 게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사인은 우리한테 y값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 현재 2번의 그래프를 가지고 풀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으니 현재 베타라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각도다 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해당되는 여기가 알파였기 때문에 이만큼이 알파여서 우리는 베타라는 표현을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코사인 알파에다가 사인 베타 대신에 사인에 대해서의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라는 표현이 현재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표현을 각변환을 이용해 주시면 마이너스의 코사인에 대해서의 알파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현재 코사인에 대해서의 제곱 알파라는 표현이 5분의 3에 해당이 된다는 걸 여기서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코사인 알파를 찾으셔야 되는데 현재 이만큼의 길이가 3이고 여기가 k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있는 길이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에 k제곱 플러스 9라 정리해야 돼요. 그럼 코사인의 제곱이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k제곱 플러스 9분의 위에 자리 9라는 표현이 현재 5분의 3이라는 표현이 되고 현재 분자에 해당되는 표현이 3이었는데 9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15면 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k의 제곱이 현재 6인 걸 알아서 k는 우리한테는 루트 6 문제에서 양수로 줬었어요. 찾아주시면 되고 문제에서는 3k에 대한 값을 찾아냈으니까 3루트 6이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문제에서는 다음같이 주면서 반지름이 1인 원이다 그리고 12등분을 했대요. 단위원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태가 이 형태를 물어보는데 얘는 일단은 지수 자리들끼리 덧셈을 해서 2에 사인에 대해서의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에 대해서의 제곱 2세타 사인에 대해서의 제곱 3세타 마지막에 사인에 대해서의 제곱 12세타 이렇게 더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지수들을 더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거를 지금 볼 건데 첫 번째는 해당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니까 그리고 이게 하나가 30도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만큼에 대해서의 사인 세타가 결론적으로 2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어서 사인에 대해서의 제곱 세타라는 표현은 4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거 여기를 이용하게 되면 그때는 각도가 60도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의 사인 2세타라는 녀석은 현재 우리한테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사인에 대해서의 제곱 2세타라는 표현을 정리하게 되면 4분의 3이라는 걸 정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이 점에 오게 되면 이때는 우리한테 직각에 해당이 되니까 요거에 의해서의 사인에 대해서의 세타는 1이고 따라서 사인의 제곱 세타도 1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할 수 있죠. 자, 이때 해당되는 얘랑 이 점과 이 점은 y값의 크기가 똑같죠.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해당되는 얘가 총 4번 나올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4번. 같은 방식으로 이 점과 이 점이 다시 한번 y값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얘 또한 4번 나온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거는 현재 두 번만 나오니까 이것은 두 번 나오게 되고, 남아있는 위치인 요 위치는 현재 y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죠. 생각할 필요 없이 답을 찾아주면 되니까, 현재 여기서 2, 여기서 3, 여기서 1이니까 현재 지수를 다 더해주면 6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2의 6승인 64다 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나오시면 되죠. 자, 이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일단은 fx를 정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문제를 읽어보니 y는 a 탄젠트 bx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루트 3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그래서 일단 이걸 통해서 fx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a의 탄젠트 bx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주고 있는데 그때 해당되는 이 자리가 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2b가 파이에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b라는 표현이 2분의 파이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해당되는 이 식을 a 곱하기 탄젠트에 대해서의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때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루트 3이 나온다는 걸 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다가 x자리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루트 3이 나와야 된대요. 자, 2분의 1이 들어가게 되면 해당되는 여기가 탄젠트 4파이가 되면서 1이 되니까 a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표현이 루트 3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을 통해서 a라는 표현은 2 루트 3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 이로 인해서 fx가 최종 정리가 되죠. fx는 2 루트 3의 탄젠트에 대해서의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루트 3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라는 것은 2분의 3을 집어넣으라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x자리에 2분의 3을 집어넣으시면 나오시는 표현이 2 루트 3에다가 여기가 이제 4분의 3파이기 때문에 이번엔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루트 3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3 루트 3이다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나오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중교재에서 봤던 특수 형태 꼴인데,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문제에서 주어진 게 역수 형태에 해당이 되고요. 역수 형태인데 이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x가 나온다는 소리는 각자리 세제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a-a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표현이 이 부분을 이렇게 건너가시면서 2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문제에서는 이 값을 찾아라 했기 때문에 얘를 제곱해서 2를 더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한테 5번 나오시면 됩니다. 자, 11번 문제도 다음까지 봅니다. 일단은 지수함수에 대해서 뭔가 함수를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고요. 현재 지금 보시면 기형에서 주어진 표현, 이것이 증가함수에 대한 표현이죠. 자, 문제에서 보시면 일단 미시 x였기 때문에 미시 5기 때문에 증가한다라는 표현 당연히 맞다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네, 니은과 디귿에 해당되는 표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젠센 분응식이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젠센 분응식이라는 것은 함수의 오목과 볼록을 결정짓는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지금 일단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우리한테 개념만 필요한 것만 딱 체크를 할게요. 이처럼 지금 보시면 두 개의 함수를 비우고 있는데 함수 하나 쪽에 달린 쪽, 이 함수 하나가 달린 쪽 있죠? 여기가 기준입니다. 이쪽을 기준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앞에 12가 있기 때문에 양변을 12로 나눠서 12를 이쪽에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함수가 하나가 달린 쪽이 기준인데 그쪽 파트가 크거나 같다래요.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해당되는 이 표현이 f가 위로 볼록 또는 직선이냐, 등호가 있기 때문에 직선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f 인버스니까 f 인버스가 다시 한번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 또는 직선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빠르게 체크하시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건데 현재 우리한테 점근선에 해당되는 표현이 마이너스 2020이죠.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그래프는 이런 형식으로 탄생하기 때문에 아볼입니다. 아래로 볼록. 따라서 F는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고 정리가 되고요. 제일 마지막 거는 F의 역함수. 그럼 어딘가 Y는 X라는 선이 들어올 거예요.
어딘가 y는 x라는 선이 들어와서 그거의 역함수를 유도하기 때문에 얘는 대칭이 되면서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탄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 위볼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위로볼로. 따라서 디귿은 맞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답은 기억 디귿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3번 체크하시면 되죠. 이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전형적으로 시중교재에 나오는 상향로그의 좀 고난도 문제인데 해석이 빠르게 돼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다시 한번 왼쪽에 해당되는 표현이 n 플러스 20에 대해서의 상용로그 값의 정수 부분이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n 플러스 20의 자리수 마이너스 1로 해석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해당되는 표현은 로그 n이니까 n의 자리수 마이너스 1 뒤에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플러스 1 달아놓으시고요. 그것이 서로 같다. 양쪽에 마이너스 1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지워주시고 따라서 현재 n의 자리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n 플러스 20의 자리수가 된다. 즉 20을 더하면 자리수가 바뀐다. 자리수가 하나 늘어난다. 그래서 그러한 숫자를 우리 보고 찾아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1000 이하에서 찾아달라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숫자는 일단 첫 번째 n이 1부터 9일 때 그럼 20을 더하면 두 자리수에 해당이 되죠. 두 번째는 80부터 99일 때 20을 더하면 100부터 119니까 세 자리수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980부터 999까지 더하시면 이제 1000이 되니까 이제 네 자리수가 되겠죠. 따라서 개수 세주시면 여기서 9개, 여기서 20개, 여기도 20개. 그래서 우리는 49개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다음같이 해당되는 표현에서 9분의 1의 x승 플러스 2라는 표현과 해당되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x1, x2로 해서 보기에서도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보는 거죠. 일단은 해당되는 표현에서 루트 나왔으니까 얘를 이렇게 전체 2분의 1승으로 바꿔주시면 다음같이 얘를 로그의 9에 대해서 x-2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것을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로그 9에 x-2부터 그릴게요. x는 2라는 선을 그어주시고 x축을 그어주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를 치면서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3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현재 로그의 9에 대해서 x-인데 이게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이쪽은 절대값이 씌워져도 변함이 없죠. 그래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이쪽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값이 만나면 함수가 뒤집어지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탄생하게 될 겁니다. 얘는 뒤집어졌으니 마이너스 로그의 9에 대해서 x-이고 해당되는 표현은 로그에 대해서 9분의 1의 x-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제 필요 없는 그래프니까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와 또 하나는 이제 9분의 1의 x승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얘는 점근선이 2에 해당이 되죠. 다시 한번 점근선 2를 그어주고요. y축도 그어주고 지수함수를 그려야 되니까 지수함수 하나를 감소하듯이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생길 건데 그때 생기는 이 교점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것을 x1 오른쪽에 있는 것을 x2 라고 부르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좀 찾아를 하고 이건 현재 지금 9분의 1의 x승 플러스 2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그림을 그려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것은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역함수 관계죠. 이 두 개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나는 이 교점은 y는 x 위의 점이겠죠. 점에 해당이 되고 자, 그 상태에서 일단 기억을 봤는데 x1을 집어넣으면 x1이 그대로 나와야 되냐 즉 우리한테는 y는 x 위의 점이냐
근데 현재 그 점 아까 여기였죠,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은 맞다라고 정리가 되고요. 두 번째 거 정리할 건데 현재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인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인 세타야. 사인 세타의 범위는 0 넣어주면 0 나오고요. 2분의 파이 넣어주면 1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이런 상태고 거기다 각각 2를 더할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x값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이 정의역 범위가 2부터 3까지를 확인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2부터 3까지를 확인했을 때 2부터 3까지를 확인했을 때 f의 그래프가 g보다 위에 있냐 f가 g보다 위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현재 지금 보시면 2부터 3이라고 정리를 하면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3인데 그 중간에 그래프가 교차를 하죠. 그래프가 교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차하는 그래프를 보고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건 애초에 틀렸다고 보시면 되죠. 교차를 하기 때문에 누가 더 위다 아래다를 정리를 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인데 여기도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 이때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예요. 사인 세타는 4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루트 2분의 1이고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1입니다. 반대로 코사인 세타는 4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루트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0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220의 플러스 사인 세타라는 것은 점점 증가합니다. 점점 증가를 하죠. 왜냐면 사인 세타가 점점 1을 향해서 가니까. 반대로 여기는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점점 감소를 합니다. 왜냐면 0을 향해서 가니까. 점점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때 g라는 함수를 비교를 했고 이 오른쪽 거가 더 크냐라고 주어졌는데 지금 g라는 함수를 지금 정의를 내려보면 g가 아까 얘였잖아요. 이 함수고 현재 이 값이 2020의 언저리에서 놉니다. 2020 언저리니까 여기가 뭐 3이면 엄청나게 오른쪽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가지고 푼다는 걸 정리하게 돼서 증가해요. 증가 함수고 증가 함수면 당연히 정의역이 크면 클수록 y값이 커집니다. 정의역에 대해서 정의역이라 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x값이라 보시면 되죠.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커지는데 현재 왼쪽에 있는 애는 220 플러스 사인 세타라서 점점점 x값이 커져요. 그럼 당연히 y값도 점점 커질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2022 플러스 코사인 세타인데 얘는 x값이 점점 작아질 거니까 y값이 점점 감소할 겁니다. 그럼 지금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 루트 2분의 1이 동시에 들어갈 때는 둘이 겹치겠죠? 겹칠 건데 다행히도 그때에 대해서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빼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즉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제 2020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겠죠. 여기 왼쪽 거는 점점점 이 값이 이렇게 증가를 할 거고 오른쪽 거는 점점점 값이 감소를 하겠죠. 왜냐면 가면 갈수록 x값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디귿은 우리한테 왼쪽이 더 크겠죠. 왼쪽이 더 커진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고 정리가 돼서 최종적인 답은 기억 하나만 맞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x에 대해서 코사인 18분의 5x에 대해서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곱을 찾으라 되어 있죠. 그럼 일단은 이 x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2x라는 애를 잠시 세타로 보겠습니다. 세타로 보고 우리한테 x값 범위가 0부터 파이였기 때문에 얘는 0부터 2파이까지 따라서 단위원 하나를 그릴 겁니다. 그려주시고 한 바퀴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인의 5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값이 5분의 파이 5분의 6파이죠. 5분의 6파이에 해당되는 사인 값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가로선 이게 사인에 대해서 5분의 6파이라고 정리가 되는데 그거보다 낮은 y값을 찾으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요 사이겠죠. 요걸 찾으라는 소리고 현재 왼쪽이 5분의 6파이면 이쪽은 5분의 9파이라는 걸 여기서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타를 정의를 내리면 세타는 여기 등호가 있었나요? 등호가 있으니까
5분의 6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5분의 9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정리가 되면서 세타가 기존의 2x였죠. 따라서 x는 찾아주시면 약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10분의 6파이랑 10분의 9파이 사이에 있다. 지금 x값 범위를 이렇게 줬다는 소리죠. 자, 이제 남은 거는 코사인의 18분의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가 이제 주기를 찾아주시면 주기는 5분의 36파이에 해당되는 표현이 주기에 해당이 돼서 코사인 함수를 하나로 그립니다. 현재 그럼 코사인 함수는 가장 기본형인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를 그릴 거고요. 여기가 이제 y축이겠죠. 가운데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게 이제 x축이 되면서 한 주기가 지나면 여기가 5분의 36파. 여기가 5분의 36파이면 이 정가운데가 5분의 18파이고 그럼 여기가 5분의 9파이죠. 근데 우리가 10분의 9파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절반. 여기가 10분의 9파이고 여기가 y축이었으니까 10분의 6파이는 이 사이에 있겠죠. 그럼 그 사이에서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그 사이에서 감소를 하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최대가 나오고 이걸 집어넣으면 최소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주어진 함수에 그대로 넣어줍니다. 최소값부터 찾을 거예요. 최소값은 코사인의 18분의 5에다가 x 대신에 10분의 9파이를 집어넣으시면 되고 최대값은 코사인의 18분의 5에다가 곱하기 10분의 6파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 줍시다. 약분 따라서 루트 2분의 1로 정리가 되고요. 얘도 약분 따라서 6분의 파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얘는 2분의 루트 2니까 둘이 곱해주시면 4분의 루트 6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삼각함수를 줘서 삼각함수를 해석하는 파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 현재 그래프는 코사인의 함수예요. 코사인 함수고 우리한테 2에 해당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현재 여기가 이렇게 있다는 소리는 주기가 4파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각의 시작이 이게 괄호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4분의 파이에서 출발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일단은 그래프를 좀 그려요. 일단 기본적인 코사인을 그리시면 되고요. 내려갔다가 올라간 다음 가운데를 지나는 중선의 역할이 현재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앞에 2가 있었으니까 최대값이 2고 2를 더해서 1이고 최소값이 2를 빼서 마이너스 3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현재 각의 시작이 되는 위치가 4분의 파이라는 걸 찾았고 현재 한 주기가 4파이였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위치가 4분의 17파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여서 현재 일단 필요한 거 체크하시면 주기가 4파이래요. 우리도 찾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따라서 맞다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4라는 표현을 주는데 1과 마3이기 때문에 당연히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서 틀렸다라고 그어놓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에서 이제 x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지는데 현재 절대값 fx가 필요를 해요. 그럼 절대값 fx니까 x축을 그릴 필요가 있고 우리한테 는 k니까 가로선도 그어야 되죠. 그리고 가로선이 0과 1 사이에서 그을 수 있다 이런 표현 주고 x값 범위가 0부터 2파이기 때문에 범위도 제대로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일단 x축을 하나 그을 건데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사이에 정확하게 자를 수 있게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x축 그어놓고요. 그다음에 절대값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밑에 있는 부분들은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올라올 거고요. 내려가서 여기를 닫다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라는 걸 주고 참고로 우리한테 가로선은 어디서 어디까지만 들어올 수 있냐면 가로선에 해당되는 위치가 0부터 1 사이니까 요 사이에만 가로선을 넣을 수 있다. 이 사이에 가로선을 넣을 수 있다 라고 정리가 되고요. 현재 이때
x값 범위가 0부터 2파이예요. 0부터 2파이니까 2파이의 위치로 대략적으로 찾으셔야 되는데 현재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딱 자르시면 여기가 정 가운데 해당이 되니까 둘이 더해서 절반으로 나눠주시면 4분의 9파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가 4분의 9파이면 2파이는 대략적으로 살짝 앞에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2파이면 0은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그래프는 이쪽에 주기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내려서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자, 여기다가 이제 가로선을 긋게 되면, 가로선을 그으면 두 실근을 갖냐, 교점의 개수는 2점이냐. 0과 같을 수 있거든요. x축에 그어버리면 되죠. 그럼 일단 한 점에서 닫고, 심지어 요 사이에 이렇게 그어버리면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3개도 뜰 수 있죠. 3개도 뜰 수 있어서 무조건 2점을 갖는다라는 표현은 틀렸다라고 그어놓으시면 되고, 따라서 기억만 맞다. 그래서 1번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x가 부등식에서 해당되는 표현을 주는데 로그 부등식이니까 자연스레 체크해 놓으시는 것은 우리 미시 3분의 1이에요. 부등의 방향을 반대로 고려를 해야겠죠. 따라서 x-2 2a-x 따라서 2x 2a 플러스 2니까 x가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로그 부등식 풀 때는 항상 진수 조건 이게 0보다 커야 되고 이것도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x가 2보다 크고 2a보다 작다라고 정리가 되고, a가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2a보다 작고요. 그리고 2가 여기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공통 범위가 여기에 해당이 돼서 x라는 표현이 2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의 개수, 그것을 fa로 설정하겠다 라고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뭐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겠죠. 일단 a가 2부터 출발을 한대요. a가 2 이상이었으니까. 그럼 a가 말 그대로 2라 치면 2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개가 나옵니다. 1개. 1개가 나올 거고, a가 만약 3이면 2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2개가 나옵니다. 2개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이 a가 정수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죠? a가 정수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사이에서 a가 이제 2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이 사이에 있을 때는 당연히 위에 거의 개수를 따라가겠죠. 왜냐면 a가 딱 3이 되면서 2개가 된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1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느낌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a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면 1개를 갖게 되고요, a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으면 2개, a가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으면 3개, 이런 형식으로 가서 뭔가 가우스랑 비슷한 그런 함수들을 그릴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은 그래프를 그려요. A축 2부터 출발하니까 2를 체크해 놓으시고, 2일 때 개수가 1개예요. 어쨌든 그 나중에 찍고요. 여기 이제 3 들어가고 4 들어가고 5 들어가고 6까지만 표현합시다. 6까지 들어오면 2일 때 1개예요. 3 전까지 1개니까 이 사이에서 이렇게 그어져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2개가 되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3개가 되면서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4개, 그리고 5개.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이렇게 계단 형식, 그래서 뭔가 가우스랑 비슷한 그런 함수죠.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란 소리입니다. 일단 첫 번째 거는 A1, A2, A3가 이렇게 표현이 주어져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기울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서로 같냐. 즉 A1, A2, A3로 만들어지는 이 점좌표가 한 직선상에 있냐. 라고 우리 질문을 한 건데 문제에서 당연히 5점은 정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정수라는 표현이 없으니 정수값만 들고 왔으면 얘가 한 직선에 쓰겠지만 정수가 아니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점 하나 여기 고르고 점 하나 여기 고르고 점 하나 뭐 여기 고르면 한 직선에 안 쓰겠죠. 그래서 한 직선상에 쓸 수가 없으니 해당되는 기억은 당연히 틀렸다 라고 우리가 그어주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거 표현은 자연스럽게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세는 거예요. FA는 3이 나와야 돼요. 3 요거죠. 4보다는 크거나 고 5보다는 작다. 따라서 우리가 되는 니은은 맞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FA는 해당되는 직선 그대로 Y는 FA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그러면 Y는 2A-4니까 A절편이 2 A절편이 2죠. 그리고 기울기가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이게 2A-4라는 그래프가 될 거고 그거랑 FA 지금 빨간색 이 계단 형식에 대한 그래프와 그 사이에서의 교점을 확인하면 두 점에서 만나냐 물어본 거고 현재 교점을 확인해 보면 여기서 하나 만나고요. 여기서 하나를 더 만나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디귿이 다시 한번 맞는 답이 돼서 최종적인 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4번이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0부터 8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뭐 fx를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n 1, 2, 3, 4가 들어갈 거니까 x는 2, x는 4, x는 6, x는 8이라는 가로선도 필요하고 세로선도 필요하고 y는 1이라는 가로선도 그어야 돼요. 가로선도 그어서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측정해 보아라 라는 표현을 줍니다. 일단 fx의 그래프를 줘요. fx의 그래프는 1을 기준으로 나눠서 0부터 1까지는 3의 x승 1부터 2까지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리라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그래프를 좀 그려줍시다. y축 1 체크하시고요. 2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0부터 1에서 3의 x승 그럼 그래프가 증가를 하겠죠? 이 사이에서 뭐 이런 데서 출발해서 증가를 해서 찍을 거고 현재 여기가 3이 되겠죠. 여기는 1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얘는 지금 점근선이 4라는 게 이제 역할이 될 거고 점근선 4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를 탄생시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 그래프를 집어넣을 거고 현재 1을 집어넣으시면 나오시는 게 1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2 집어넣으시면 나오시는 것은 1이 나옵니다. 요만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여기서 이런 형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뭔가 이렇게 되게 뭐 그런 느낌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나 조건에서 이런 표현을 줍니다. 이제 n자리에 1, 2, 3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표현을 주는데 말 그대로 여기도 정리를 해요. n자리에 1이 들어가면 4 곱하기 fx는 f의 x-2 라는 표현을 주는데 해당되는 이 범위가 1이 들어갔으니까 2부터 x가 4까지 2부터 4까지에 대한 그래프 fx를 그리는 방법은 f의 x-2라는 그래프를 4분의 1배 해라. 즉 해당되는 이 그래프 얘를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그릴 건데 그릴 때 4분의 1배를 해서 해당되는 표현의 그래프의 y값을 충분히 낮춰서 그림을 그려라 라는 표현을 줍니다. 여기 3 하나 그려 놓으시고 4 하나 더 그려 놓으시면 1이라는 값은 4분의 1배가 됐으니까 참고로 이때 왼쪽은 등호가 없죠. 이쪽에 구멍이 뚫리면서 4분의 1이라는 지역으로 내려올 거예요. 4분의 1이라는 지역으로 내려올 거고 이 3이 오면서
이 정도에 와가지고 4분의 3이라는 위치로 올 거고 그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다시 한번 4분의 1이라는 지역으로 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n자리에 2가 들어가면 n자리에 2가 들어가면 그때는 해당되는 표현이 16 곱하기 fx 표현이 f의 4x x-4 2 들어가면 4부터 x가 6까지 4부터 6까지에 해당되는 그래프 fx는 fx가 16분의 1을 기준으로 f의 x-4 즉 처음에 있는 그래프를 16분의 1배해서 그림을 또 그려라 라는 표현을 줍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주면 5 해당되는 표현을 여기다 그림 그려주시면 6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1이라는 표현이 더 내려와서 이제 16분의 1이라는 지역으로 올 거고요. 그러면 그거에서 좀 더 올라가는 여기 위치는 16분의 3 16분의 3으로 4분의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올라갔다가 얘가 또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측치를 잡아서 이것도 16분의 1이겠죠.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시는 모습은 이제 n자리 3이 들어갈 거예요. n자리에 3이 들어가면 제일 앞에 게 이제 64로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조사를 해보지 않아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반복이 될 거니까 7과 8을 기준으로 이번에는 제일 첫 번째 걸 기준으로 64분의 1배를 하라는 거겠죠. 그러니 이때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64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이제 64분의 3이라는 게 나와서 이렇게 됐다가 이런 형식으로 내려와서 64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그래프를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런 그래프인데 여기서 x는 2, x는 4, x는 6, 8 그리고 y는 1이라는 가로선을 그려보래요. 그래서 y는 1이라는 가로선은 여기를 지난다. 그리고 x는 2, x는 4, 그 다음에 x는 6, x는 8 그리고 여기에 fx까지 포함을 시킨대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면적을 의미하겠죠. 이 면적이고 두 번째 거부터는 이제 살짝 뒤집어져서 이 면적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마지막 거는 또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의 면적들을 계산해 보아라 라는 표현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이제 첫 번째 거는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도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부분을 잘라서 여기다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그래서 여기 2니까 여기도 2니까 해당되는 첫 번째 면적을 S1이라고 하면 그냥 이건 2라고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고 두 번째 것도 해당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긋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으면 이 부분을 여기다 채울 수 있죠. 채울 수 있고 더 나가서 여기다 이렇게 가로선을 또 이렇게 박아버려요. 그래서 4분의 3과 4분의 1의 정가운데인 2분의 1이라는 것을 체크하게 되면 이 부분을 또 여기다 이렇게 채울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여기다 채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에 해당되는 면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이 면적을 찾는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만큼의 길이가 2니까 S2가 1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세 번째 것도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선을 긋고
그래서 또 선을 긋고 또 이렇게 막 채워서 또 가운데로 툭 하고 자른다 그랬죠. 툭 하고 자르면 해당되는 이 위치가 이거와 이거의 정 가운데에 해당되는 8분의 1에 해당이 되고요. 다시 한번 이때 이 위의 길이가 2고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요만큼의 길이는 8분의 7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S3에 해당되는 표현은 2 곱하기 8분의 7이니까 4분의 7에 해당이 된다고 정리가 됩니다. 제일 마지막 것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을 아니까 여기가 이제 32분의 1이라는 걸 알아서 요만큼이 32분의 31 여기가 2인 걸 아니까 S4는 16분의 31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해당되는 이 값들을 전부 다 더하시면 되니까 16분의 둘이 더하면 3이니까 올라가시면 48 4배 해주시면 28 플러스 31 해주시면 둘이 더해주니까 76에다가 31 107 그래서 16분의 107이라는 표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서술형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fx가 다른 것에 주어져 있는데 이때 해당되는 표현에서 뭐 이것에 대한 최대값을 5다 라는 표현을 줍니다. 일단은 gx라는 표현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해당되는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제곱이 달려있는 파트니까 이 로그 2에 대해서 x의 그래프를 오른쪽에도 그리고 왼쪽에도 똑같이 그려야 돼도 대칭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로그 2의 x 대충 이렇게 그렸으면 얘를 기준으로 맞은편에 그려져서 y축에 대해서 대칭할 거니까 이 로그 2의 마이너스 x 체크해 주시면 되고 문제에서 첫 번째 정의역이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4래요. 마이너스 8이 1로 들어올 거고요. 마이너스 4가 1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이게 g의 최대 여기가 g의 최소 라는 걸 정리해야 됩니다. 이건 현재 g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첫 번째 나오시는 gx의 범위가 마이너스 4가 들어갔어요. 최소 2가 마이너스 4 들어가시면 4에 해당이 되고요. 마이너스 8 들어가시면 6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요게 된 상태에서 그걸 f로 들어가요. 현재 그럼 f는 함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칭축은 4라는 걸 알게 되죠. 여기는 이제 gx가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우리한테 현재 해당되는 표현에서 요게 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6까지를 정리한다는 소리고 그때 최대값이 5래요. 최대값이 여기가 5였다. 그래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6을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6을 넣어주시면 36 마이너스 48 플러스 a가 5였다. 따라서 a는 17이었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거 찾아줄 건데 이번엔 x값 범위가 2부터 8이고 f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fx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대칭축이 4죠. x값 범위가 2부터 8이면 2는 좀 가깝고 8은 좀 멀리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일단 f의 최소고 여기가 f의 최대인 걸 압니다. 이건 f 거예요. 따라서 최소부터 찾아주시면 4를 넣겠죠. 4 들어가니까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17 a가 17인 거 찾았으니까 그래서 1이라 나오고요. 최대는 8을 넣어주시면 되죠. 8 따라서 64 마이너스 64 플러스 17a가 17이라 나와서 현재 이때 나오시는 f의 범위가 1부터 17이라 정해야 돼요. 자, 그럼 이 범위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들어가면 g라는 함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g라는 함수는 아까 우리가 이미 여기다 그려놨죠. 이게 이제 gx였으니까. 그럼 우리한테 들어오는 정의역의 범위가 1부터 17까지 들어온다는 거 알고 둘 다 양수기 때문에 1부터 17 이런 표현으로 들어올 거고요.
문제에서는 구하라는 게 누구만 구하면 되냐면 최소값만 구하랍니다. 우리는 1일 때가 최소다 라고 찾을 수 있게 되죠. 따라서 1을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로그 2의 1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제로다 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서술형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해야 된다. 그럼 일단은 한쪽으로 몰아서 식을 좀 정리해주죠. 4의 x승 건너오시면 2 내려오시면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에 대해서 2의 x승 플러스 4라는 표현이 0보다 커야 된다. 정리가 되고요. 자, 이때 2의 x승을 우리가 치환을 하겠죠. t라고. 지수함수를 항상 치환하게 되면 양수의 조건이 걸린다는 거 다시 한번 중요하고요.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에 대해서 k 플러스 1에 대한 t 플러스 4라는 표현이 0보다 크다. 로 정리가 됩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건 2차 함수 그려줄 건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리게 되고요. 현재 대칭축의 위치가 k 플러스 1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k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 내에서만 해당되는 예를 만족시키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0의 위치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0의 위치를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 세 군데로 나누시면 되고, 현재 첫 번째는 k 플러스 1이 0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고요. 두 번째 거는 k 플러스 1이 정확하게 0일 때, 세 번째는 k 플러스 1이 0보다 왼쪽에 있을 때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여기를 출발해서 이렇게 생긴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함수니까 제일 낮은 위치가 여기에요. 따라서 제일 낮은 위치, 최소값의 위치가 꼭지점이고 꼭지점이 가장 낮은 위치면 우리가 판별식으로 대체가 가능하죠. 따라서 0보다 크다였으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로 풀어주시면 되죠. 왜냐면 X축이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교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짝수 판별식을 사용해 주시면 절반의 제곱이니까 K 플러스 1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4라는 표현이 0보다 작아야 되니 합차 이용해 주시면 K-1과 K 플러스 3이라는 표현이 0보다 작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게 현재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죠. 얘와 얘에 대해서 공통 범위인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는 범위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요. 하고 1보다는 작다 써줘야겠죠.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래서 공통 범위 하나 찾아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K가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1일 때예요.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러면 그때는 여기가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출발할 겁니다. 이렇게. 이때는 X축이 딱 여기 붙어도 되죠. 그리고 그때 가장 낮은 위치는 F0랑 똑같으니까 F0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풀게 될 거고 제일 마지막 것도 현재 미리 먼저 해주시면 얘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요. 해당되는 여기서도 우리가 출발하게 되면 그때는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 X축이 여기 또 붙어도 됩니다. 가장 낮은 위치니까. 그럼 이때도 우리가 정리할 거는 F0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 정리가 되니 현재 여기서 얘랑 동일한 걸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2, 3번은 묶어서 볼 겁니다. 그래서 F0를 찾아주시면 F0는 4가 0보다 크다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4도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당연히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대로 와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표현은 항상 성립한다 라고 정리가 되고 따라서 문제에서 얘랑 얘의 범위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범위는 K가 1보다 작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서술형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각 세타1과 세타2에 대해서 표현을 줍니다. 일단은 얘는 각변환을 써주시면 나오시는 것은 마이너스 사인에 대해서의 세타1 얘는 각변환 써주시면 사인에 대해서의 세타2라고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마이너스의
사인 세타 2분의 위의 자리에는 사인 세타 1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라는 소리고, 현재 문제에서 보시면 각 세타 1과 세타 5세타 1이 x축에 대해서의 대칭이래요. 자, x축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파이잖아요. 그럼 둘이 더한 것은 이것의 2배, 파이의 2배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6세타 1이 결론적으로 2파이다. 세타 1은 이렇게 3분의 파이다.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타 2, 해당되는 세타 2, 5세타 2. 동경의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러면은 y축을 의미하는 우리의 그 세타 위치가 2분의 파이죠. 이번에는 이거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파이의 2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은 6세타 2인데, 그게 우리한테는 파이다라고 정리가 되니 세타 2가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에 사인 6분의 파이 분의 위의 자리에는 사인에 대해서 3분의 파이라고 정리가 되고, 이는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위에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 병점고 기출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